엄마들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엄마가 가족이나 아이들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자꾸 놓치고 주변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쓰면 강사가 되니까 어디 나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책 쓰자마자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데다가 이력서를 다 넣었어요. 책 쓸 때? 네, 쓰자마자. 쓰자마자? 쓰기 전에도 내도 되더라고요. 그쵸. 몰랐어. 여기 책 쓰시고 싶으신 분들 책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활동 시작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미리 하셔도 되는데 저는 책을 써야지 나오는 줄 알고 지금 해서 이제 강의가 5월, 6월, 7월 이렇게 중반기로 넘어갔어요. 솔직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암에 걸리고 이제 자연치유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기 전에 어떻게든 그 건강한 자기네 몸을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진짜 아파 봐야지 자기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음식이나 그런 거 잘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빠지게 됐던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이유가 저는 자가 면역 질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자는 뭐 건선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장 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난임으로 좀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까지 좀 유산을 좀 많이 했어요. 한 5번 유산을 했고 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왜 남들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왜 나는 자꾸 아이를 놓치지? 우리 엄마가 나를 건강하게 낳아줬는데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 저희 아이가 낳았어도 걱정이 많았어요. 건강염려증 환자처럼 진짜 책을 찾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매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6살 때 고열이 났었어요. 한 번 이유가 없이 열이 나면은 보름씩 이게 6개월, 3개월 하면서 4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열이 15일째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피 검사 빼고 모든 검사를 다 했거든요. 염증 검사를 다 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거 17일까지 열이 나면은 대학병원 가세요. 백혈병이 의심이 돼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던 건 아니지만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떡해. 남편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16일째 열이 잡혔어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아이의 변명은 뭐였냐면은 장독소. 장독소는 어린아이들은 열로 와요. 어른들은 뭐 아토피로 오고 여드름도 오고 하면서 이렇게 질환으로 오지만 아이들은 열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더 공부를 하면서 먹을 거에 더 신경을 썼거든요. 저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침 좋아하고 가공식품 막 다 좋아하는 평범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먹거리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건강하셨을 때 지금 내가 건강검진을 항상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걸 토대로 내가 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건강함을 유지하면 좋겠어요. 아프면 자기가 제일 억울해요. 맞아요. 남이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저는 그때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아이를 유산하고 아팠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일인데 아이를 못 낳아. 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몸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서 엄마의 역할이 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이제 음식할 때도 가족, 뭐 남편과 아이를 하지만은 자기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엄마들이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들은요 유방암이나 뭐나 이제 여성들이 암이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말을 잘 못해요.
뭘 말을 못하냐면은 싫으면 싫다. 아, 좀 참하게 내는 성격이 어, 많아요. 아유, 나 하나 참으면 우리 가족 편안한데, 편안한데,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고 참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막, 저는 파이터,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싫으면 싫어, 좋으면 좋아,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정신도 건강했으면 맞아.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먹거리를 계속 먹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암에 오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저보다는 제가 지금 45이 저보다는 10살 많으신 선배시죠? 언니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해. 응? 가족들이 참지 마. 병돼. 마음의 병이 암이 되는 거야. 라면서 그래도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음식 먹는 거.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가공식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어요. 저희는 캠핑족이거든요. 캠핑 가면 햄 먹어야죠. 구워 먹어야죠. 그래야 되고 구워 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어야죠. 이게 세트인데 안 좋은 거 아예 안 먹고 살진 않아요. 먹고는 사는데 이게 자기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서 나 이게 질환으로 올 거야. 그럼 질환으로 와요. 하지만 나는 이거 먹고 토마토 보양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 거야. 이거 하나 먹는다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음식을 줄 때,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키 안 커. 너 이거 먹으면, 야, 너 이거 먹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 돼? 그런 게 악담이거든요. 그냥 먹을 때는 맛있게. 전 딸이랑 과자를 먹을 때 먹으면서 나도 먹어도, 엄마도 먹어! 그럼, 나도 먹지. 나도 먹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엄마를 위한 엄마가 정신적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병이 오지 않아요. 진짜 맞는 얘기. 맨날 안 먹잖아. 네. 그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주일을 계획을 한다면 뭐 그러면 평일에는 내가 집에서 먹겠어.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집에서만큼은 집밥을 하는데 햄이나 아니면 훈제오리나 가공식품으로 된 집밥보다는 야채나 진짜 음식으로 된 집밥으로 5일을 채워보는 거죠. 그럼 주말에는 불량식품을 먹어도 찔리지 않고 덜 미안하고요. 이게 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엄마들은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냥 먹지 뭐. 우리 집에 이런 가공식품을 안 놔둬야 돼요. 집에 그래서 과자나 이런 것부터 해서 냉동식품, 뭐 냉동만두 뭐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밥 하기 힘들지 그러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그래도 집밥이에요. 안 되고 뭐 계란 있으면 계란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짜 음식이 그냥 소박하지만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지금 듣기로는 그래도 약간의 그 규칙이나 원칙은 어느 정도 가져가되 네. 이제 한두 번은 네. 마음이 편하게 허용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 네. 평일에도 집에서는 집밥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이런 건 안 주지만 둘이서 딸이랑 데이트하면서 베스킨라빈스나 뭐가 있으면 엄마 먹고 싶어. 엄마는 사줘요. 같이 가서 먹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결핍이 생기면은 그게 또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군요. 라면을 너무 못 먹게 했더니 용돈이 생기면 다 라면만 먹는데요. 이제 라면은 안 좋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음식이야. 절대 안 돼. 너무 제한을 뒀더니 얘가 중학교 돼서 용돈 받기 시작하니까 엄마 몰래 라면을 하루에 2끼씩 먹고. 어떡해. 돈만 생기면 라면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으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라면 좋아하죠. 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먹어요.
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뭐 건강하게 끓이는 법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양파 넣고 뭐 넣고. 근데 맛이 없어. 맞아, 너무 많이 넣어. 맛이 없어요. 그냥 라면은 라면 뒤에 레시피처럼 그렇게 끓여야 돼. 아니, 한 번 먹는 건데 맛있게 먹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이런 제한 정도? 어. 그 제가 이제 작년부터 경희님 네. 알았을 때 네. K라고 비트 가지고 아, 많이 네. 주스 만드시는 네. 거 이렇게 그냥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뭐 그 두 가지 요소가 되게 몸에 좋나요? 자주 네.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도 면역력에 좋은 음식 뭐예요? 아니면 뭐, 변비에 좋은 음식 뭐예요? 하고 다들 물어보면, 제일 먼저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는 거고, 한 번에 좋아지진 않아요. 그잖아요. 매번 먹어온 게 있는데, 이거 뭐, 이 음식 한 번 먹었다고, 한 10번 먹었다고, 몸이 막 되게 좋아졌어. 그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안내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비트 스무디예요. 예. 비트는 이렇게 빨간색인데, 진짜 이거 안 사보신 분 많아요.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비트는 먹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거야? 흙맛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는데, 이 비트가 간 해독에 제일 좋은 게 비트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간과 신장이거든요. 해독기관이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음식을 분해하고 하는 게 다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 건강하게 해준다면 내 몸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트예요. 근데 비트가 좀 씁쓸하고 흙맛이 나서 음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비트, 잘 익은 바나나, 그리고 해독 디톡스 기능이 있는 레몬. 네. 레몬 짜서 레몬 겉껍질에 조금 딱 감자 깎듯이 까요. 거기 리모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하는데 정말 맛이 있고요. 건강에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장독소 해갖고 열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이 비트 스무디를 20일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처음엔 한 숟가락, 그 다음날 2숟가락, 그러다가 20일 됐을 때 한 50ml 정도 먹었나? 그랬는데 변을 되게 잘 가요. 원래는 한 번 화장실 가면은 한 2~30분 손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똥꼬가 찢어지니까 아프니까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장독소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매일매일 변은 봤는데 그냥 토끼똥처럼 봤거든요. 그게 쌓여 있었나 봐요. 네. 어떡해요. 그게 장독소가 이렇게 열로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질환이 이제 장독소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은. 염증도. 네, 염증도. 그래서 장이 제2의 뇌예요. 우리 되게 이상하게 긴장되면 배 아프잖아요. 무슨 시험이 있다거나. 얘는 왜 아프냐고요. 내 생각을 읽는 아이가 이 장이에요. 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2의 뇌라고 할 정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장부터 안 좋아져요. 설사를 쭉쭉 한다든지 맞아요.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장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비트에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나나에는 플락토올리고당 자연당이 많아서 변비 해방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트 스무디는 변비에도 좋고요, 간 해독에도 좋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드셔도 돼요. 그래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드셔봤는데 나한테 뭐 뾰루지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우리 그 알레르기 테스트처럼 그러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 스무디 드시다가 가끔 소변은 뭐라고 그러죠? 소변에 이게 붉은색이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 있어요. 나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혼자 끙끙 안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먹이면서. 그랬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원래 비트의 색소, 비테인의 색소가 그렇게 진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꼭 오늘도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지만 비트 스무디 하나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가정먹거리 연구소 TV에 비트 스무디가 나와요. 그리고 비트 찌는 법, 비트 손질법이라고 해서 또 나오거든요. 비트 껍질 안 까도 돼요. 힘들게. 그냥 반 잘라서 잘 한 다음에 찐 다음에 깎아요. 찐 다음에 하면 잘 벗겨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서
면역력을 지키고 싶다면 비트 스무디. 저도 아이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거나 뭔가 있으면 비트 스무디 한 잔 더 먹여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 한 번에 해놓고 냉동 보관을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도 5kg 사면은 다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어 작업해서 냉동에 놔두고요. 바나나도요. 잘 익은 바나나기 때문에 한 다발에 8,000원짜리 안 사도 돼요. 좋은 거. 반점 있는 거, 세일하는 거 그냥 사오세요. 5다발 있으면 5다발 다 사와요. 그래서 이제 껍질에는 후숙 방지제가 붙여 있어요. 외국에서 올 때 녹색으로 오잖아요. 잘 빨리 익지 말라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담가놔서 그냥 껍질만 잘 닦아요. 그 다음 내 손에 묻으니까 농약이. 그래서 벗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소분해서 냉동해놔요. 냉동해 놓으면은 당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보름 안에만 그 바나나를 소진하면 돼요. 왜 냉장고 냄새를 먹어버리잖아요. 음식들은. 그거 레몬도요. 사놓으면은 저는 다 짜서 리퀴드로 짜갖고 냉동해놔요. 아, 레몬즙도? 레몬도 그거 얼음틀에다가 하나씩 해서. 그래서 비트, 냉동실에 바나나, 그리고 레몬 그냥 넣고서 물만 넣고 갈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준비가 원재료를 냉동에 해놨다가 네. 같이 가는구나. 비트 스무디를 만들어서 냉동해 놓으면은 불층이 생겨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뭐든지 그날 했을 때가 맛있는 것처럼 가는 것만큼은 그날 조금 할 수 있잖아요. 한 3, 4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을 많이 안 쓰고 빨리 후다닥 할 수 있을까? 아니, 모든 엄마들이 게으르고 싶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오면 되게, 한 번에 작업해서 냉동을 채워놔야지. 그래서 냉동고로 갖다는 거. 그것조차 안 되는 엄마들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를 추천하자면 집에서 이제 토마토 보양식을 저는 꼭 추천을 해요. 토마토가 있는 집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토마토가 저희 집에 떨어지진 않아요. 뭐 카레할 때도 토마토 넣고 음식할 때도 하지만 토마토 보양숙이잖아요.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유튜브에 제가 해놨어요. 토마토는 우리가 토마토는 언제 먹었냐면 어렸을 때 여름 야채잖아요. 엄마가 잘라서 하얀 설탕 치 맞아.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먹었어. 설탕 좀 엄마 설탕 좀 그거 안 넣어줘. 좋은데.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토마토는요 익히면은 라이코펜 함량이 올라가요. 빨간색 라이코펜 함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카사노바 얘기할 때 방울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에다가 해갖고 먹었다. 그 정력해줬다. 이태리 남자들 그러는데 여자한테도 좋아요. 남자한테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큰 토마토 있잖아요. 근데 잘 익은 완숙 토마토여야 돼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녹색일 때 따서 익혀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완숙 토마토가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완숙 토마토를 사셔야 돼요. 네네. 햇빛에서 익힌 거. 근데 녹색인 걸 가져온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익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숙 토마토를 사셔서 잘 익었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해갖고 익혀요. 익히면 라이코펜 함량이 2.5배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 익힌 다음에 올리브유를 뿌려줘요. 그러면 또 흡수율이 높여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이 흡수율이 높여져요. 근데 맛이 없잖아요. 아가베 시럽을 뿌려줘요. 저는 아가베 시럽을 당 중에서 아가베 시럽, 그 다음에 유기농 설탕, 플락토 올리고당. 그렇게 당은 이렇게 3가지 써요. 매실액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아가베 시럽이 GI 지수가 낮아요. GI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주고 또 견과류를 뿌려줘요. 견과류 있는 거. 근데 남성한테는 호박씨가 좋아요. 호박씨에는 소팔메토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자한테는 뭐가 좋나? 해바라기 씨유가 방광이나 이런 자궁 쪽에 좋은 게 해바라기 씨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아몬드. 그러니까 하나씩이 아니라 저는 이걸 갖다 믹서기에 다 갈아버려요. 곱게. 안 씹으려고 하잖아요. 막 골라내려고 그래. 아몬드만 먹으려고 한다며. 그래서 곱게 갈아요. 그런 핸드블렌더, 믹서기는 완전 분쇄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다 뿌려줘요. 그렇게 맛있겠다. 해서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되게
쉽고 네. 좋은데요. 네. 뭐 많이는 따라하기 힘들고 저도 저희 애기 어렸을 때 비트가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네. 이유식에 좀 네. 해주면 애들은 이제 장난치잖아요. 맞아요. 다 묻긴 해도 어렸을 때 그렇게 단호박이랑 색깔 있는 네. 해주면 기분이 괜히 맞아요. 좋았었어요. 맞아요. 이게 색깔 있는 야채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뭐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에 막 가지에 보라색, 검정색. 이게 면역력에 좋은 항암 효과가 있는 야채들,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질환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육식을 좀 많이 먹죠. 예전에는 야채가 싸고 고기가 비쌌어. 근데 요즘 고기가 너무 싸고 야채값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과일 비싸고 야채 비싸고 야채 많이 먹는 집은 부잣집이야.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가 바뀌면서 거의 30년 안에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아픈 아이들이 많고 소화비만도 있고 아이들도 갑상선 질환이 오고 아이들까지 아프게 되니까 엄마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거 아이들은 어른하고 다르게 빠르게 적응돼요. 빠르게 우리 집에 없구나 이제 내가 아무리 징징대도 우리 집에 이제 햄은 없구나 찾지 않아요. 한 열흘만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공식품을 조금 줄여서 아이랑 상의해서 주말에만 먹자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색깔 있는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씩 이제 하나씩 도전해보는 걸로. 그래서 엄마 작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다 써보시라고 해보고 싶어요. 엄마들한테? 네, 엄마들한테. 왜냐하면은 제가 책을 쓰면서 지식적인 면을 막 쓰기는 편했는데요. 책 쓰면서 안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내 얘기를 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자각을 많이 하고요.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 과거를 끝맺으니까요. 이제 미래가 보여요.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감춰놨거든요. 들추기 싫어서. 나의 아픔도 감춰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감춰놨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책을 쓰려고 하니까 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계속 나는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했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모르겠다면 그냥 매일같이 일기 쓰듯이 글을 써봐라. 블로그에 그냥 비공개로 해두셔도 돼요. 나만 봐도 되고요. 남들이 봐도 되고요. 한 이게 70개, 80개가 되면요. 공통점이 보여요. 그래. 내가 관심 분야가 이거였구나. 나의 심리는 지금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게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그냥 책 다 한 번씩 써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엄마들이 요새 많이들 30, 40대 어머님들이 자기 개발도 많이 하시고 워킹맘이어도 막 2-3개 잡도 더 가지시려고 하시고 또 이제 집에 계셔도 자기의 삶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자기도 성장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책 읽으시고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뭔가 성숙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되게 자기의 과거든 자기 현재를 이렇게 대면하는 거,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대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까지 써야 돼? 내가 그냥 유산 5번 했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끄집어서 써야 돼? 내가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털어냈어요. 털어냈더니 난 괜찮아였어요. 난 괜찮아. 내가 보냈던 아이한테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별에 있고 난 괜찮아라는 이런 거 죄책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의 최고는 책을 쓰는 거래요. 왜냐면 이제 잘 검색도 되고 책 나오면 네. 또 그 안에 자기 얘기가 다 담겨 맞아요. 있으니까 내가 가서 막 썰풀지 않아도 딱 네. 멋지죠. 네. 그래서 남들은 저한테 어떻게 책을 썼어요?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책을 썼던 이유는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저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일을 잘 안 해요. 제 게을러서 음식도 그러듯이 저는 돈 내고 배웠어요. 퍼스널 브랜딩도 돈 내고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자각을 했고, 책 쓰는 것도 이제 어떻게 목차 쓰고 하는 건 알겠는데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글을 쓰는. 매일 쓴다는 그래서 책 쓰기 강의를 수강했어요. 돈백을 주고. 그러니까 100만 원 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써야지. 돈을 들였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 틀 안에 넣어버렸어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1년, 2년, 3년 지나다 책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올해는 책을 써야 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냥 이 틀 안에 나를 넣어버렸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돈을 내는 방법도 있고, 돈을 내지 않고도 내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어떤 요즘에는 이런 밴드나 무슨 카페나 같이 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해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고 출간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질문으로 그 집밥이라는 주제로 몇 년간 그냥 혼자 책도 읽고 집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게 몇 년이 되고 그 후에 얼마나 후에 깨달음이 와서 또 그거를 제대로 실천해서 작가가 됐는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네. 저가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해서 어설픈 꿈은 애가 3살 때였잖아요. 아이가 3살 때. 근데 그 전부터 저는 애가 2살 때, 1살 때부터 이런 책을 계속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온 거는 한 8년 된 거죠? 이게 축적된 거죠. 계속 파고들고 있진 않았지만, 한 달에 뭐 내가 육아서를 읽으면 건강의학서를 읽고, 뭐 치유라는 책은 나중에 읽었어요. 걔가 건강염려증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치유책을 또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한 7, 8년 동안에 그냥 책으로 계속 그냥 스며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따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니까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가정 먹거리 연구소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먹거리 컨설턴트 자격증을 따고 책에 목차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냥 블로그를 키우면서 한 1년 반 만에 지난 여름에 다 써서 초고를 넘겼으니까 1년 반 만에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찍고 그러니까 별걸 다 했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한 2년 전에 자기 개발 그 강의를 김유라 작가님 강의를 듣고 저는 되게 빨리 변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맞아. 왜 안 변해? 내 삶은 너무 똑같아. 왜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막 책도 나온다 그러고 삶이 변해 보이는데 나는 왜 똑같아?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이렇게 멈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의 조금 그 힘든 점이 남편이 맨날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부정적인 맞아. 얘기 해주면 이게 의지가 올라갔다가 확 꺾여요. 그쵸. 한 번에. 그러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뭐 계속 이제 책도 읽고 그런 자기 개발하는 네. 엄마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의지를 그냥 너무 높이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혜 작가님은 아무래도 그래도 그 어떤 자기 몸에 이제 불편한 점을 가지고 8년 뭐 9년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시간이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더 지속하는 힘이 더 나한테 축적이 되고 그게 언젠가는 책이든 뭔가로 나올 수 네. 있겠구나. 네. 그거를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들으시는 분 중에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아니, 뭐 쓰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그런 과정을 겪어 내신 네. 분들이 네. 책을 쓰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8년 정도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냥 흘려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는 자산이긴 했지만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1년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가정 먹거리 연구소로 브랜딩을 했으니까 이쪽으로만 다 자료와 이런 걸 다 모았어요. 자료를 모으고 내가 행동을 했고 그래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내가 딱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 이거 아닌가? 다른 걸로 할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했으면 이걸 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은요, 그 전에 나왔던 얘기를 짜집기 한 얘기일 뿐이래요. 근데 뭐냐면은 이런 지식적인 면은 예전에 있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한 4,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건 자기를 계속 대면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글로써 내가 왜 감정이 이런지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생각이 난 게,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 먹거리로 희망 메시지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아프지 않은 분들한테 경각 메시지를 한 번씩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프신 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아픈 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신 건데,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는지 몰랐어요. TV에서 광고하고 길거리에서 파니까 다 먹는 음식인지 알았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나아질 수 있어.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줬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산을 겪으면서 주님을 원망 많이 했어요. 나한테 왜 애를 주지나 말지. 줬다 뺏으면서 나를 살인자로 만드세요.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은 항상 안 믿으신 분이 있는데 막 괜찮아요.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너 이제 치맥 그런 거 먹지 마. 너 아파와. 너 건강 챙겨. 아이 늦게 준 것도 아이 사랑하면서 살아. 너 말고 아이를 더 사랑해처럼 되게 이기주의자거든요. 저밖에 모르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질병이 있는 거는 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토피 있는 아이는 축복이야.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거 안 먹고 살잖아. 지금은 막 박박 긁고 힘들진 몰라도요. 다른 질환 없어요. 안 주잖아. 못 먹죠. 왜냐면 다 이렇게 뭐 이불에 다 피가 묻는데, 근데 이 아이는 건강한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성인이 되면 멀쩡해져요. 왜? 그 음식을 10년, 20년 먹었거든요.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 각성의 얘기를 해준다면 속지 말아야 돼요. 사회와 기업가 하는 거, 국가도 국가도 이걸 나한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지? 건강검진은 왜 하는지 알아요? 암을 빨리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약 먹으라고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건강검진 이렇게 자주 안 해도 되거든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은요, 피검사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위내시경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위에다 쑤셔 넣냐고. 왜 마취를 하냐고. 멀쩡하게 건강한 몸에다가. 다 리베이트 먹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엄마가 소비자인 엄마가
똑똑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아이를 이제 두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 아이의 미래를 사지만요, 아이의 진짜 미래는 건강이에요. 맞아요. 박혜랑 교수님, 이적을 키우신 박혜랑 교수님이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그 책을 놔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못 챙겼다. 막내 아들이 고3일 때 박혜랑 교수님은 중국 유학을 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다 라면 아니면 이런 것만 먹고 살았어요. 김치에 밥. 삼남매가, 삼형제가. 요즘 엄마들은 똑똑하다. 큰아들이 좀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건 건강이고, 건강에 대한 이런 음식에 대한 밥상머리 교육은 엄마가 해주는 거거든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어야 될 음식. 엄마가 밥상에서 야채 하나도 안 먹는데 아이가 먹는 걸로 알까요? 엄마가 연근을 안 먹는데 아빠는 연근 맞아요. 안 먹는 음식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먹이고 싶다면 부모의 밥상부터 조금 바꿔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마지막에 막 콧물 다 빼고 또 무서운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네. 진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진짜 그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진짜 자기 어떤 아픔을 극복해서 책을 쓰고 또 활동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편해지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마들이 자기 주제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은 이미 다 뭐 건강하신 분들일 텐데, 우리 모두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책에도 블로그나 이메일 있고요. 저희 책에도 이렇게 QR코드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어 있게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